선비꿀 메아리. 최상우 시인과 함께하는 선비꿀 메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조시인 최상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렴할까요? 아니면 부패한 채로 굴러갈까요? 부패한 사회에서는 청렴하게 살기 어렵고, 반대로 청렴한 사회에서는 부패하게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우스개처럼 경찰관, 목회자, 그리고 의사, 정치인이 같이 밥을 먹으면 누가 공짜로 먹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때 잘 나가는 지역의원에게 연두 메시지나 축사 나부랭이를 대신 써준 경험이 있는데 손목시계 몇 개를 답례랍시고 받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미 시계를 주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고기가 땅에서 살 수 없는 것 같이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익숙한 사람은 청렴한 사회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교직에 몸담고 있을 때 이런저런 지역 유지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아본 적이 많았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에 예로 든 우스개에 거기에 교사가 끼어 있었다면 아마 대개 공짜로 먹는 이는 교사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교사는 가난하다는 간단한 선물이나 대접받는 일에 익숙하다는 게 사회적인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공무원과 업무적으로 만난 일반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각자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부패한 사회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승에게 촌지를 주지 않아 우리 아이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한다면 부패 없는 사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패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부패 척결을 위한 경제적, 법제적, 사회적 논의가 있으나 사실 정의에 입각해 논의조차 필요가 없는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부패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패를 제거하고자 하는 제도를 도입했을 때 미치는 경제적 파급 영향을 논의한다 해도 부패는 사라져 마땅합니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의 투자 활력을 저하시키고 맙니다. 그러므로 부패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청렴한 사람이 청렴하게 살기 어려운가 하고 되묻습니다. 부패 없는 사회를 두려워하는 사회인가 하고 되묻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으니 부패 국가라 매도 당해도 쌉니다. 청렴도 지수가 상위 5위 이내에 있는 국가들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등으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입니다. 미국이 18위이고 일본은 15위, 홍콩이 17위라고 하니 우리나라보다 청렴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43위로 청렴도 지수가 55포인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가의 부패 수준이 낮을수록 그 국가의 경제 수준은 높아짐을 시사해 줍니다.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시행령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식사와 경조사비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기준 금액을 올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단기적인 내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직자 접대를 제한함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충격을 받고 명절 선물 등이 제한됨에 따라 농축산업계가 수요가 크게 줄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패는 불법이요 부당함입니다. 부당하게 이익을 영위했다면 제재를 받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부패는 결코 논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용이 높아지는 반면 특정 집단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로 국가 전체의 효용은 높아졌지만 특정 산업에선 피해가 돌아갑니다. 이때 논의할 것은 FTA를 체결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FTA는 체결하되 이로부터 높아진 효용을 피해가 돌아간 산업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추가로 개설해야 된다고 할 때 국가 전체의 효용은 높아지지만
특정 지역은 피해를 면치 못합니다. 이때 논의할 것도 쓰레기 매립장을 개설할지 말지가 아니라 개설은 하되 피해가 돌아갈 지역에 충분한 수준의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던 것입니다. 모든 제도는 청렴화라는 큰 효용을 염두에 두고 시행됨이 마땅합니다. 증가된 효용을 고충을 겪는 산업과 공유할 방법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김영란법 도입 실행으로 절약한 기업의 비용을 사회 약자에게 돌리는 사회 공헌 활동을 유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부패한 선물 수요는 줄어도 청렴한 선물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부패는 사라지고 경제는 견실하게 선순환하는 구조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최상호 시인과 함께하는 산비꿀 메아리입니다.